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매일 3시마다 생방송으로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19번째 방송입니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 오늘 오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총력 대응 의지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전에 선별진료소가 있는 각 보건소장들과의 영상회의에서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는데요. 오전 11시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서울시 총괄부서인 시민건강국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과 시민 여러분에게 현재 상황과 대처 방향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특히 신천지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과 또 수많은 제보에 따라 서울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와 방역을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있었던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기타 자료를 해서 94개소에서 총 263개소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현재 총 188개소에 대해서 강제 폐쇄 조치를 하고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부로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와 제례 등 그런 거를 전면 금지합니다. 오늘부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네, 서울시는 그리고 서울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명단이 모두 확보가 되는 대로 증상 유무에 따라서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는 앞으로 매일 11시마다 긴급 브리핑을 여는데요. 그리고 오후 3시는 이렇게 유튜브로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를 드립니다.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서울시 질병관리과 김정일 과장님 함께하셔서 시장단 주재 비상대책회의 때 주요 내용 짚어주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총무과의 김혁 과장님 잠시 후에 함께하셔서 서울시의 주요 광장과 도심 집회 금지 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진짜 무척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확진자가 또 급증했습니다. 특정한 단체에서의 집단 감염이라 한동안 확진자 수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확진자 대부분이 특정 집단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총력 대응의 효과가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재 국내 확진자들 그리고 사망자 현황을 짚어주시죠. 네. 2020년 2월 25일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해서 13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893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863명이 격리 중입니다. 또한 22,550명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13,273명이 검사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확진자는 33명이고 현재 9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이제 확진자 현황 짚어주셨고요. 또 이 와중에서도 완치하고 계신 분들, 또 이제 퇴원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또 희망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감염자들 찾아내서 빨리빨리 낫게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이제 최선이고요. 8명의 사망자가 총 발생했습니다. 네, 과장님. 그 중에서 이제 6명이 대남병원에 계신 분들인데 특히 100명이 넘는 분들이 5층에 대남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이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특징이 폐쇄된 공간 내에서 생활하셨다는 거하고 기저질환이 있으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힌 공간에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제 감염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이번 대남병원
요양병원 사례에서 좀 밝혀졌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은평 성모병원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한 5명 정도 좀 나온 상황인데, 더욱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사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은평 성모병원에서 확진자들 발생하자마자 긴급하게 지금 대책을 시행 중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응급실과 외래진료 등을 전부 폐쇄하고 대책본부를 꾸린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김정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2월 21일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던 이송유 의원이 161번 확진 환자로 확인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접촉이 의심되는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내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접촉자 전원을 격리 조치를 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확진 환자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전문가, 역학조사관 2개 반 10명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은평구 보건소, 은평 성모병원의 합동으로 총 40여 명이 가칭 은평 성모병원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병원 내 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현재 1개 반을 네네. 2개 반으로 10명으로 확대하였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있으며, 또한 병원 관리반과 환자 관리반, 의료인력 관리반, 외부 인력 관리반 등을 구성하였고, 감염관리 전문가 4명을 포함과 더불어 기저질환병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확대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은평 성모병원 대책본부, 이제 은평병원 성모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자마자 지금 대책본부 꾸린 상태고요. 서울시와 은평구 보건소, 또 은평 성모병원 의료진들 이렇게 합동으로 한 40명이 대책본부 꾸려서 지금 신속하게 지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호트 격리에 사실 준하는 대책을 은평 성모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럴 때 참 제보가 많이 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신천지 관련해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덕분에 또 정보를 모으기도 했는데 2월 1일부터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하셨거나 퇴원하신 분, 또 간병 업무를 보셨던 분들 중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은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이 확진자들 증가에 따라서 서울시 안에 모든 선별진료소가 말 그대로 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보건소장분들과 영상회의를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주재를 하셨는데, 이 늘어나는 검체 채취 수요가 좀 폭증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의심 환자 조기 발견이 지금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상으로 이거는 검사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느낄 때, 코로나19 증상이 아닌가 싶으시면은 또 이제 검사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 그대로 24시간 체제로 풀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시가 좀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자치구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줄이고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강화토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건소 의료진을 선별 진료소에 집중 투입하여 24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선별 진료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등 7명을 2교대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2명을 배치, 총 16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민까지 진료 대상을 확대토록 하고, 민간병원의 의심 환자 접근을 최소화하는 천병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네. 민간병원에 코로나 의심 환자 접근을 최소화하며 지역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진료 및 검체 수요 증가로
보건소당 선변진료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별 진료 및 검체 채취 공간을 2개 이상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 질병관리과 김정일 과장님께서 지금 24시간 정신없이 풀가동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서울시 내 선별진료소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감염자들을 신속하게 빨리 검사해서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만큼 그다음에 뭐 다른 만성질환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병원의 치료나 진료를 보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정상 또 일반적인 의료 체계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선별 진료소 이제 일반 이제 환자들이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체계, 지금 치료 현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시립병원들이 있습니다. 서북병원, 은평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또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도 있습니다. 모두 이제 감염병 중심 체제로 비상의료 체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확진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죠. 예. 네,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도 충분히 감당되는 상황이나 그런 불안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서울시는 만에 하나 지역 감염이 현실화됐을 경우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5단계의 진료 체계와 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선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총 31병상이고요. 2단계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의 70%가 차게 되면 지역 거점 병원 병상을 활용하여 총 11회 병상으로 47개 병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2단계 병상까지의 70%가 차면 시립병원을 활용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치료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병원에 90개 병상이 되겠습니다. 4단계로는 3단계의 총 병상수의 70%가 찰 경우를 대비해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 서남병원을 즉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진행 중입니다. 이럴 경우 민간병원을 활용하여 병상을 대폭 추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로서 4단계 병상이 70%가 찰 경우 시립병원 4개소인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여기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다른 인근병원으로 전원시킨 후에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로 코로나19 환자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는 문제가 없고 3단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각 단계를 넘어갈 때도 해당 단계가 보유한 병상의 70%가 찰 경우 일반 환자가 문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의 확진자 수로 지금 충분히 지금 병상이 확보돼서 치료를 좀 잘 받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단계별로 우리 시가 이제 만일의 경우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상황을 대비를 해서 충분하게 지금 병상 확보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 900여 개 병상까지는 충분히 좀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나 그 이상이 되면은 민간 의료기관 병상까지도 또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환자분들 또 이제 확진되자마자 신속하게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어제 이제 그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국민안심병원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호흡기 증상자하고 다른 환자를 분리해서 이제 진료를 해서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병원인데요. 말 그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가서 뭐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이 24일부터 이제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46개 병원들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호흡기 증상자와 일반 환자들을 분리해서 진료할 만한 그런 공간 여건을 갖춘 그런 병원들이 되겠고요. 서울시에도 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는 곳들이 아마 여러 곳들 나올 것 같아서 또 조치에도 또 이제 함께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질병관리과 이제 김정일 과장님 오늘 또 급하게 방송 출연하셔서 말씀 전해주고 계시고요. 서울시 총무과 김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경찰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얘기 예. 이제 나눠볼 텐데요. 지역사회 이제 전파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집단이 모이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피해야 할 일이. 그래서 모여서 있는 상태도 위험하지만 모이기 위해서 오는 길, 모이고 나서 또 가는 길,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또 주변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따른 법률로 이제 위반 시 벌금 부과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세 개 주요 광장을 중심으로 각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서울시가 이제 금지를 했는데 세 개 광장에서 그만큼 밀집된 형태의 집회가 평소에도 많다는 뜻이죠. 네, 평소에 좀 어떻습니까?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서 세계 광장 주변에 그 최근까지 매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약 20개 정도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가 그 참여자는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 정도로 매주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각 세 곳의 광장에서요. 주로 광화문 광화문 광장 광장. 인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집회 금지를 발표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 이후에 광화문 광장 등의 서울 도심의 집회 상황에 좀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집회를 강행한 곳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이제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에 따른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배경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지난 2월 19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월 19일 기준으로 51명이었는데 2월 20일에는 104명이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월 21일에는 204명이 됐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그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확산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2월 21일 10시에 시장님께서 집회 금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신 후에 그 당시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 집회 신고를 한 단체가 17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17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를 했고 그리고 집회 당일에도 집회장에 모인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그 집회 중단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집회 중단을 요청을 한 결과 당초 17개 단체가 집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 9개 단체는 집회를 취소했고 8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집회를 강행한 8개 단체 중에 그 저녁 시간대 별도로 한 몇 명이 한 단체 한 군데를 제외하고 7개 단체에 그 어제 일자로 모두 그 종로경찰서에 그 고발 조치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주말에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집회를 참가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약 3,500명 정도 집회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란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시민들께서 집회 참여를 자제해 주신 결과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요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에
그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되었고, 네. 그래서 더더욱 그 대규모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번 주말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집회를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시민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는 또 서울시 재생정책과장님, 또 이제 경찰서 현장에 이제 가셨고, 오늘 네. 오전에도 또 이제 다녀오셨는데, 계속해서 또 광장 집회 현장에 또 가셔서 우리 이제 시민 여러분들 모이셔서 혹시나 좀 감염되시지 않도록 또 현장에서도 또 애를 쓰실 텐데, 특히 이제 집회 참가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셔서 바이러스 감염 시 이 고령층이 좀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시가 좀 단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또 특히 좀 드릴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코로나19는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집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회 현장의 환경이 밀집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때로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앉아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또 음식도 나눠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규모 집회 참여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와 상관없는 평소 일상에서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기침할 때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저희들 서울시 공무원들도 일상생활에서 경조사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중이 모이는 회합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모두가 같이 실천해 가자고 다짐을 하고 있고요.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회합에 참가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혁 과장님께서 지금 서울시 이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그런 이제 모임 이제 자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부터 이제 저희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 비롯해서 투자 출연기관, 이렇게 산하기관 직원분들, 또 자치구청 또 공무원분들 한 총 이제 42,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합치면은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이제 분산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이제 밀집돼서 혹시나 이제 비말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좀 이제 사태를 초기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출퇴근 시간 이제 분산을 했는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까지 동참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또 버스와 지하철 상황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 김혁 과장님 함께 얘기해 주셨고요.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던 가짜 뉴스들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짜 뉴스 이제 유포시에 관련 이제 법령에 의해서 직접적인 법령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법령으로 관련돼서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저희 방송에서 좀 팩트체크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다. 맞냐 틀리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예방 효과는 사실 없다고 하고요. 대신에 평소에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셔주시면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당장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물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습관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가짜뉴스 어제 오늘 좀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 대학 총장 명의를 도용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헤어드라이어기로 열풍을 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서 입고 온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몸을 헤어드라이기로 열풍을 쐬면은 살균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모 대학 총장 명의의 글로 써요. 근데 그 대학에서는 명백히 가짜 뉴스다. 조치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좀 밝힌 상황이고요. 헤어드라이어 열풍 살균 효과는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 이제 사태 초반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일회용 마스크는 되도록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되도록 재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WHO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시 시민소통의 기획관에서 이제 심각 단계에 부합하는 시민 행동 요령을 새롭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요, 사람들 모이는 일을 만들지 말고 모이는 곳에 되도록 가지 마십시오라는 건데요. 자세히 알려드리면은 노인이나 임산부, 만성 질환자분들, 예를 들면 뭐 고혈압 있으시거나 당뇨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왜냐하면 만성질환 평소에 가지셨던 분들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치명률은 낮지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마스크 착용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 씻기 하루에 자주자주 30초 이상 해주시고요. 병문안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리고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병원 바로 가시면 안 되고 1339 콜센터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신 후에 며칠 증상을 지켜보신 다음에 선별진료소 가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는요, 여러 사람 모이는 모임을 갖지 말아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시민행동요령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일반 회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직원 여러분도 아무래도 출근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명이서. 네. 근데 이제 뭐 근무할 때는 뭐 이제 각자 뭐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뭐 일을 하시지만은 면대면으로 뭐 협의를 하거나 회의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죠. 어떨까요, 과장님? 예,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의 그 증상이 잠복기에도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주장도 있으니 증상이 없을 때도 네.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 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스크는 지금 상태는 쓰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이제 평소에 직원분들 모두가 다 같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 씻기 자주 하고 네. 마스크 쓰고 이런 단계를 유지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염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두기라는 거는 네. 일상 그 거리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떨어져 앉는 게 좋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보통 네. 이제 비말이 이제 그러니까 침이 최대 2m까지 튈 수 있다고 하니까 한 2m를 좀 적정한 거리라고 네네. 요즘에는 좀 생각하시고 부득이하게 서로 조금 물리적 거리를 두시는 게 네. 안전하겠고요. 또 사회적 거리 또 유지해 주시는 게 이런 시점에서는 또 나와 또 가족의 건강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태 종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김정일 과장님 그리고 총무과 김혁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